그날 병실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암에 걸린 며느리는 혼자 누워 있었고 시댁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지급된 그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SNS에 웃으며 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그 배신의 시작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정미경은 52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어요. 평범한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남편 박성우와 함께 살았습니다. 성우는 55살이었어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시댁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자주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오늘 집에 있니? 네, 어머니. 그럼 반찬 좀 해줄래? 아버지가 미역국 드시고 싶대. 알겠습니다. 오늘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는 말 안 해도 서로 아는 가족이잖아. 미경은 매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반찬은 늘 미경 몫이었습니다. 명절 음식도 미경이 준비했어요. 큰 집이 있었지만 큰 며느리는 일이 바빴습니다. 미경이가 잘하니까 맡기는 거야.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초기엔 힘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미경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남편 성우는 중간에서 늘 웃으며 넘겼습니다. 여보,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이해해줘. 알아. 괜찮아. 미경은 참았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 유산을 했고 그 후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허전하지?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성우가 외로울 텐데. 미경은 마음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댁 일에 더 신경 썼습니다. 명절마다 먼저 전화했고 제사 음식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미경이는 정말 착해. 시어머니는 칭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복이야. 미경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25년을 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주말에는 시댁에 다녀오고 하지만 최근 들어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지만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샤워하다가 가슴에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덩어리였어요. 미경은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지만 바빴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이었거든요. 시댁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추석 끝나고 가야지. 미경은 병원 가는 걸 미뤘습니다. 추석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병원 예약을 했어요. 성우야, 나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왜? 어디 아파? 가슴에 뭔가 만져져서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원 언제 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예약했어. 내가 같이 갈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미경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직 검사도 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경은 긴장했습니다. 유방암입니다. 미경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 이라고요? 네, 3기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수술은요? 항암 치료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암이라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우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집에 왔어.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 미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암이래. 유방암 3기. 전화 너머로 성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응. 항암 치료 바로 시작해야 한대. 성우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해야겠지? 응. 내가 전화할게. 저녁에 성우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미경이가. 미경은 옆에서 들었습니다. 암이 나왔어요. 유방암이래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암? 네. 3기래요. 심각하대요. 어머니, 지금 바빠. 나중에 하자. 통화가 끊겼습니다. 성우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바쁘시대. 그래. 미경은 실망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바쁘실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병원에서 입원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입원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경은 집에서 입원 준비를 했습니다. 옷가지를 챙기고 세면도구를 준비했어요. 성우는 회사 일이 바빴습니다. 미안해, 여보. 입원할 때 못 데려다 줄 것 같아.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정말 미안해. 신경 쓰지 마. 미경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 앞에 내렸어요. 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다른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경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구나. 옆 침대 환자가 말했습니다. 네. 오늘 입원했어요. 뭐로 오셨어요? 유방암이요. 아이고, 저도 같은 병이에요. 잘 견디세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링거를 맞았어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올 거예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요? 구토, 탈모, 무기력함 등이요. 미경은 두려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부작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였어요. 이렇게 빠지는 거구나. 미경은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우는 가끔 병문안을 왔습니다. 주말에만 왔어요. 미안해. 평일엔 회사 때문에. 괜찮아. 이해해. 어머니는 아직 바쁘시대. 성우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응. 미경은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미경은 직접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 미경아. 어떻게 지내? 입원 중이에요. 항암 치료 받고 있어요. 그래. 힘들겠구나. 네. 좀 힘들어요. 그래도 잘 견뎌야지. 병은 마음먹기 나름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네. 나도 가고 싶은데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괜찮으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걱정 마. 통화가 끝났습니다. 미경은 허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정말 몸이 안 좋은 걸까? 2주가 지났습니다. 미경의 머리카락은
대부분 빠졌어요. 거울을 보기 싫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열었어요.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사진이었어요. 해변이 보이는 리조트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성우가 있었습니다. 잠깐 바람 쐬러 왔어요. 날씨 좋네요. 댓글에는 지인들의 축하 메시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부럽네요. 좋은 곳에서 힐링하세요. 미경은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해외 리조트였어요.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게시물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사흘 전이었어요. 바람 쐬러.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병문안은 오지 않더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성우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여행은 갈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해외여행은 갈 수 있었습니다. 미경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옆 침대 환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성우가 병원에 왔습니다. 여보, 어때? 너 여행 갔다 왔어?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더라. 아,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제 갔다 온 거야? 그게 어머니가 갑자기 가자고 하셔서. 갑자기? 응. 리조트 예약이 취소돼서 싸게 나왔대. 미경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그래서 간 거야? 미안해. 어머니가 꼭 가자고 하셔서. 나는 병원에 있는데 나도 안 가려고 했어. 근데 어머니가. 성우는 변명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줄래? 여보, 좀 혼자 있고 싶어. 성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경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나는 뭐지? 2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아플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혼자였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리조트, 다른 날짜였어요. 더 화려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댓글에는 이런 말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드님 덕분에 효도하시네요. 부러워요. 저도 아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미경은 댓글을 읽으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들 덕분에? 성우의 월급으로는 저런 여행이 어려웠습니다. 시부모님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럼 돈은 어디서?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보험금. 미경은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었어요. 진단금이 나왔습니다. 여보, 보험금 나왔어. 걱정 마. 성우가 며칠 전에 한 말이었습니다.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생각했어요. 설마 내 보험 여행 간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성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보험금 얼마나 나왔어? 응, 2천만 원쯤. 그 돈 어디 있어? 우리 통장에 넣어뒀어. 확인 좀 해줄래? 성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알았어. 나중에 확인해 볼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미경은 불안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오후에 성우가 병원에 왔습니다. 여보, 통장 확인했어. 얼마 있어? 800만 원 정도.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 나왔는데 왜 800만 원밖에 없어? 그게 성우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치료비로 쓴 거 아니야? 아직 치료비는 별로 안 나갔어. 보험으로 대부분 커버되잖아. 그럼 나머지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좀 쓰셨어. 미경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급하게 쓸 때가 있으시대. 얼마나? 1,000만 원. 미경은 어지러웠습니다. 내 보험금을 시어머니가 쓰셨다고? 미안해. 어머니가 꼭 필요하시대서. 뭐에 필요하셨는데?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행비 아니야?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맞지? 내 보험금으로 여행 간 거지? 미안해. 미경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나는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내 돈으로 여행을 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돼? 미경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 말리지 않았어?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그래서 내 돈 갖다 쓰는 걸 가만히 본 거야?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여보. 나가라고. 성우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경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성우와 통화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부작용도 심해졌어요.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나 이렇게 변했구나. 미경은 가발을 샀습니다. 간병인이 도와줬어요. 이거 쓰시면 괜찮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가발을 쓰고도 슬펐습니다. 어느 날 밤 미경은 또 소셜 미디어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세계시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백화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쇼핑했어요. 기분 좋네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러워요. 가방 예쁘네요. 미경은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내 돈으로 명품 가방까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다음 날 미경은 간병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저 변호사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요? 네.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연락처 드릴게요. 며칠 후 변호사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경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험금을 시댁에서 쓴 일, 여행 간 일, 모든 것을 말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남편이요. 그럼 법적으로는 남편 돈이에요. 미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병 치료비로 나온 건데요. 보험 수익자가 남편이면 그 돈은 남편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다릅니다. 이혼이요? 네.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미경은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5년 결혼 생활이니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변호사가 나간 후 미경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혼 할 수 있을까? 저녁에 성우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가?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직접 오시진 않으시네. 몸이 안 좋으시대. 미경은 웃었습니다. 여행 갈 땐 괜찮으셨잖아.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 태어나면
집에 안 갈 거야. 뭐, 친구 집에 좀 있을게. 왜? 우리 집에 와야지.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나가줘.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성우는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미경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어요. 미경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1차 항암이 끝난 거였어요. 2주 후에 다시 입원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경은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무슨 일인데? 퇴원하는데. 내 집에 좀 있어도 될까? 그래. 언제든지 와. 퇴원 날 친구 수진이 병원에 왔습니다. 미경아, 수진아, 고마워.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응. 미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어요. 여기서 푹 쉬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고마워, 정말. 미경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퇴원했다며? 응. 친구 집에 있어. 왜? 집으로 와야지. 당분간 여기 있을 거야. 여보, 나 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미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동안 미경은 수진의 집에서 쉬었습니다. 몸도 조금 회복되었어요. 수진은 미경을 잘 돌봐줬습니다. 식사도 챙겨주고 이야기도 들어줬어요. 미경아, 너 이혼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알았어? 표정 보면 알지. 수진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해. 25년이잖아. 나도 알아. 근데 너무 배신감이 커. 이해해. 어느 날 미경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저 이혼 절차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오후 2시에 뵙죠. 다음 날 미경은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25년이니까요.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수익자가 남편이니까요. 그럼 위자료는요?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겠네요. 네. 소셜미디어 게시물, 통장 내역 등이 도움될 겁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캡처했어요. 시어머니가 올린 여행 사진, 쇼핑 사진들을 저장했습니다. 댓글도 캡처했습니다. 특히 아들 덕분에 효도하네요라는 댓글이 중요했어요. 성우에게 통장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여보, 통장 내역 좀 보내줄래? 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무슨? 보내줄 거야, 말 거야? 성우는 할 수 없이 보냈습니다. 미경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보험금이 들어온 날짜, 그리고 며칠 후 1,000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받는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증거 확보했어.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미경은 다시 입원했습니다. 2차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병실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는데 또 시어머니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들이 저녁 대접해줬어요. 효자예요. 미경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돈으로. 옆 침대 환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항암 부작용이 더 심해졌습니다. 구토가 멈추지 않았어요. 몸무게도 많이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해골 같은 얼굴이 보였어요. 이게 나야. 미경은 울었습니다. 성호는 가끔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여보,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 어머니가 안부 전화래. 그래. 직접 오시고 싶은데 정말 몸이 안 좋으시대. 미경은 웃었습니다. 레스토랑 갈 땐 괜찮으셨나 봐. 그건 나가줘. 보기 싫어. 성우는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미경은 심하게 아팠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님, 간호사가 급히 왔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숨을 못 쉬겠어요. 의사가 호출되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없어요.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예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미경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경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혼자구나. 25년을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플 때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보험금은 여행비와 쇼핑비로 쓰였습니다. 병문안은 형식적이었어요. 이게 가족인가?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확실하세요? 네,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미경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2차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미경은 다시 퇴원했어요. 이번에도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미경아, 많이 힘들지? 응, 견딜만해. 하지만 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걷기도 어려웠어요. 수진은 미경을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해. 고마워, 수진아. 친구 사이에 무슨.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소장 준비됐습니다. 확인하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내일 갈게요. 다음 날 미경은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소장을 확인했어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포함했습니다. 좋아요. 남편분께 송달하면 됩니까? 미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불안했습니다. 성우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틀 후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 정말 이혼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까지 해? 왜긴. 당신이 한 짓 생각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몰라? 보험금 일은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다 돼? 그럼 어쩌라고. 이혼까지 해야 해? 미경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이미 결심했어. 이혼할 거야. 여보, 더 이상 통화하고 싶지 않아. 미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네. 무슨 짓이야? 이혼 소송이라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결정? 내가 뭘 결정해? 제 인생이니까요.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경은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저 아플 때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여행은 가셨으면서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보험금으로 여행 가시고 쇼핑하시고 그게 가족이에요? 그건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미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쓰러졌습니다. 수진이 발견했어요. 미경아, 정신 차려.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환자분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영양실조가 겹쳤어요. 입원해야 하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바로 입원하셔야 합니다. 미경은 다시 병실에 누웠습니다. 또 병원이네. 수진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힘내.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친구잖아. 병원에서 연락이 갔습니다.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성우가 병원에 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미경은 성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가줘. 여보, 그래도 난 남편이야. 법적으로만. 왜 이렇게까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미경은 성우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야. 다 당신들 때문이야. 성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 취하할 생각 없어. 끝까지 갈 거야. 여보, 나가. 보기 싫어. 성우는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며칠 후 간병인을 통해 미경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저기,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요. 뭐요? 시어머니 분이 복도에서 통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간병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험금이 집안 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 보험금도 집안 돈이니까 당연히 쓸 수 있다고. 미경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다른 분들한테요. 자랑하듯이. 미경은 손을 떨었습니다. 집안 돈이라고? 저녁에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사실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간병인분이 증언해 주신다면 가능합니다. 부탁해 볼게요. 미경은 간병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도와드릴게요. 너무 화가 나서요. 고맙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의 몸은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미경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2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결국 남은 건 배신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약 때문인지 피곤해서인지 몰랐어요. 그날 밤 미경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게 가족이야? 옆 침대 환자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기, 저분 좀 봐주세요. 간호사가 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네, 갈 수 있어요. 미경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소셜미디어 캡처본, 통장 내역, 간병인 증언까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수진이 도와줬습니다. 미경아, 이거 파일로 정리할까? 응, 고마워. 힘내. 잘 될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조정 당일 미경은 법원에 갔습니다. 수진이 함께 갔어요. 긴장되지?
많이. 괜찮아. 내가 밖에서 기다릴게. 조정실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성우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미경은 그들을 보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경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원고는 암 투병 중입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피고와 피고 모친이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보험금 입출금 내역입니다. 1,000만 원이 피고 모친에게 송금되었어요. 성우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입니다. 보험 수익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하지만 원고의 치료비로 써야 할 돈을 여행비로 썼습니다. 미경 측 변호사가 소셜미디어 캡처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보험금을 받은 직후 해외여행을 갔어요. 조정위원이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피고 측,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그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요양차 간 거예요. 미경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요양이요? 미경이 직접 말했습니다. 리조트에서 수영하고 레스토랑 다니는 게 요양이에요? 그건 저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받으며 고생하는데 어머니는 제 돈으로 여행 다니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플 때 한 번도 병문안 안 오셨잖아요. 그건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여행을 가세요? 쇼핑을 하세요? 미경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전 사람이에요. 며느리지만 사람이에요.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네요. 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경은 성우를 보았습니다. 이혼만은 하지 말자. 싫어. 미경은 단호했습니다. 난 이미 결심했어. 제발. 당신은 나를 지키지 않았어. 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내 돈 쓸 때도 병문안 안 올 때도 당신은 가만히 있었잖아.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남편이야? 가족이야?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재판으로 가기로 했어요. 조정실을 나온 미경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미경아, 수진아, 힘들어, 울어, 참지 마. 미경은 수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미경아, 넌 잘못 없어. 25년이 다 거짓말 같아.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핸드폰을 보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성우였어요. 여보, 다시 생각해줘. 제발. 미경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경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미경은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이제 와서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요? 이혼은 하되 재산 분할만 하자고 합니다. 위자료는 없이.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위자료도 받고 싶어요. 그럼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재판 가겠습니다. 확실하세요? 네. 미경은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미경은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암이 진행되고 있어요. 게다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위험한 건가요? 지금 상태로는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서 성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보호자니까요. 성우가 병원에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성우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섰습니다. 미경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보.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미경은 깨어났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중환자실이에요. 많이 놀라셨죠? 미경은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제가 쓰러졌구나. 네. 사흘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수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미경아, 깨어났구나. 수진아, 걱정했어. 정말 걱정했어. 수진은 울었습니다. 미안해. 또 걱정 끼쳐서. 무슨 소리야? 친구잖아. 며칠 후 미경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진 거였어요. 변호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네. 좀 그랬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에요.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제가 연기 신청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정대로 하고 싶어요. 확실하세요? 네. 이제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성우가 병실 앞까지 왔지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미경이 거부했거든요. 들어오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간호사가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면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성우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날이 왔어요. 미경은 가발을 썼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거든요. 수진이 함께 갔습니다. 괜찮아? 응. 해야 할 일이야.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성우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미경은 그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진술 시작하세요. 미경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는 결혼 25년 차 주부입니다. 올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입니다. 보험금이 2천만 원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고와 피고 모친이 임의로 사용했어요.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1,000만 원이 피고 모친에게 송금되었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소셜미디어 캡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판사는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세요. 성우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피고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하지만 원고의 치료비로 쓰는 게 도덕적이지 않습니까? 미경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더구나 원고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환자분을 돌본 간병인입니다. 진술하세요. 피고 모친께서 복도에서 통화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보험금은 집안 돈이니 당연히 쓸 수 있다고 하셨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증인은 물러가세요. 원고 본인이 진술하시겠습니까? 미경이 일어섰습니다. 네. 미경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 음식도 제가 준비했고 반찬도 제가 만들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경은 가발을 벗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카락이 거의 없는 미경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제가 아플 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문안도 오지 않으셨어요. 전화도 거의 없었고요. 제 보험금으로는 여행을 가시고 쇼핑을 하셨습니다. 미경은 성호를 보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지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제 돈 쓸 때도 병문안 안 올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가족인가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며느리지만 사람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미경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성호가 일어섰습니다. 여보, 미안해. 판사님께 말씀하세요. 판사가 지적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성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만 듣고 아내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까지는 성호가 애원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미경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수진이 부축했어요. 수고했어, 미경아. 응, 드디어 끝났어. 복도에서 성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미경은 성호를 지나쳤습니다. 이제 남이에요. 여보. 미경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미경아, 괜찮아? 응. 이제 진짜 괜찮을 것 같아. 2주가 지났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왔어요. 미경은 다시 법정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수진이 함께였어요. 떨려? 조금. 근데 후회는 없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성호도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합니다. 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5대5로 합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성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미경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깊은 숨을 쉬었어요. 끝났다. 수진이 미경을 안았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고마워, 수진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류를 받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이걸로 치료비는 충분하겠다. 미경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만의 집이었어요. 좁지만 내 집이야. 가구를 하나씩 들였습니다. 소파, 침대, 작은 식탁. 수진이 도와줬습니다. 여기 괜찮네? 응. 마음에 들어. 새 출발이다, 미경아. 그래. 새 출발.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3차, 4차 치료를 받았어요.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늘 곁에 있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미경 씨, 오늘 컨디션 어때요? 괜찮아요.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도 오늘 좀 낫네요. 서로 응원하며 치료를 견뎠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가 모두 끝났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미경은 긴장했어요. 미경 씨, 들어오세요. 의사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경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암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요? 네. 항암 효과가 좋았어요. 미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완치된 건 아니지만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온 미경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암이 줄었대. 정말? 미경아, 잘 됐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 견딘 거지. 미경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이제 뭘 하며 살까?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은 봉사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암 환자들을 돕는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봉사하고 싶어서 왔어요. 환영합니다. 어떤 봉사를 하고 싶으세요? 저도 암 환자였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좋습니다. 함께해요. 미경은 일주일에 3번 봉사를 했습니다. 암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힘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네. 항암 치료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하루하루요. 하루씩 견디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환자들은 미경의 이야기에 힘을 얻었습니다. 미경 씨 덕분에 용기가 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봉사를 하면서 미경은 변했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미경아, 요즘 표정 좋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나도 그런 것 같아.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껴. 잘 됐다. 내 길을 찾은 것 같아. 응.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어느 날 미경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자라났어요. 짧지만 보였습니다. 가발을 벗고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게 나구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 강했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나를 버린 사람들.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덕분에 나는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미경은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았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미경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야.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봉사단체에서였어요. 미경 씨, 내일 신규 환자분이 오시는데요. 상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은 꽃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들어가서 작은 화분 하나를 샀어요. 이거 키우기 쉬운가요? 네, 물만 잘 주시면 돼요. 집에 돌아와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잘 자라렴. 우리 함께 살자. 미경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25년.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헛된 시간은 아니었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미경는 가발을 벗고 짧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로 살 거야. 밖에는 따뜻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